하마드 회장님, 요즘 안색이 영 안 좋으신데 병원 한번 방문하시지요. 아니면 회장님 댁으로 출장 의료라도 진행을 할까요? 이봐. 내가 70평생 살면서 병원 신세 한 번 진 적이 없는 몸이야.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은퇴하면 자네한테는 더 좋은 일 아닌가? 내 친구 놈 중에 한국인이 있었는데 말이야. 지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그놈이 자주 하던 말이 있어. 잔병치레가 잦은 놈은 명줄이 아주 길고 병원 한 번 안 가는 놈은 나중에 한밤에 훅 간다고 말이야. 근데 그 친구 놈은 잔병치레가 아주 많았던 놈이야. 그런데 그런 놈이 어느 날 암에 걸려서 치료받으러 간다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지 뭔가. 아마도 명을 달리했겠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나처럼 병원 한 번 안 가도 끄떡없는 놈은 명줄도 긴 법이야. 두바이라는 곳에서 평생을 사업에 몸담아 지금의 사업체를 일구기까지 정말이지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일 욕심의 나이가 70이 된 지금까지도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현장까지 나가다 보니 나이가 나이인지라 주변에서도 걱정이 많은 것 같았지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자산을 만들기까지 그저 돈만 보고 앞만 보며 달려온 저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는 은퇴하고 일선에서 물러나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여생을 조금은 평안하게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부터 제가 죽을 때까지 흥청망청 쓰고 다녀도 다 못 쓰고 죽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있어야 하니까 다 쓰고 죽지는 않을 테지만요. 그래서 최근에는 은퇴를 계획하고 여생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비록 몸은 늙었으나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자체가 말입니다. 제 또래의 친구 중에서는 아직도 현장에서 몸을 써가며 일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만 보더라도 제가 얼마나 행복한 상황인지 답이 나오는 것이지요. 만약 그런 일이 저에게 닥치지 않았더라면 말입니다. 은퇴를 계획하면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며 행복한 날들을 보낼 생각에 그저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몸에 이상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것이 영 좋지 않았죠. 식욕도 예전 같지 않았고요. 그래서 소화제를 먹는 경우가 잦아졌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소화제를 아무리 먹어도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역질이 나고 구토까지 하는 날도 있었죠. 하지만 그저 요즘 체력적으로 약해져서 그러나 보다 하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화장실에서 보리를 보는데 혈변이 나오는 것을 보고 불안함을 느낀 저는 두바이에 있는 대형 병원을 찾았죠. 병원에서는 위암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니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어이구, 또 의미 없는 검사로 시간만 낭비하겠구나. 그냥 주 사나 한 대 놔주고 약이나 주지. 검사는 뭔 검사야. 평소에 몸이 아파서 병원 신세를 져본 적이 없었기에 의사의 저런 말들이 그저 장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듣게 된 저는 아주 잠시였지만 넋이 반쯤 나가버렸죠. 하마드 씨, 이런 소식을 전달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위암 3기입니다. 환자분이 지금 워낙 고령이신데다가 당뇨에 만성 간질환, 고혈압, 에반스 증후군까지 있으셔서 수술도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에반스 증후군은 수술 시에 출혈이 심해질 수 있고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도 있어서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병원 신세 한 번 진 적이 없었던 저는 알고 보니 완전히 몸 여기저기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단지 제가 그쪽에 무감각해서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던 것 뿐이었죠. 이렇게 한심한 인간이 다 있나. 그 나이 되도록 몸 관리를 그따위로 하다니. 저 스스로에 대한 한심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의사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말하는 뉘앙스가 수술을 못 해주겠다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러면서 뭘 환자에게 이해해 주라는 말인지. 불같은 저의 성격에 따지지 않고서는 베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수술해 달라고 윽박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실제로 저는 70평생을 살면서 그 어떤 일도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은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속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단지 조금만 더 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이제서야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하려던 찰나의 암이라니.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죠. 결국 저는 의사나 간호사 가리지 않고 육두문자를 내뱉으며 두바이의 병원을 뛰쳐나왔고 곧바로 개인 전용 비행기를 이용해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아무렴 역시 의술은 미국이 최고니까 미국에 가서 수술을 받는 거야. 미국이야말로 자본주의의 근본 아닌가.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저는 분을 사귀며 세계 최고의 의학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으로 가서 수술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큰 걱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넓고 넓은 지구 안에서 내 병 하나 고칠 의사가 없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게다가 고위험군이고 나발이고 위암 말기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에 도착한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 최고로 불리는 병원의 의사 입에서도 비슷한 소리를 들었거든요. 나이가 고령이라는 둥, 각종 위험 성인병에 에반스 증후군 때문에 위험하다는 둥.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받으려면 각서를 쓰라고 말이죠. 저는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웃돈을 얹어준다고 하더라도 수술이 더 잘 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더구나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듣게 된 소리였는지라 이번에는 제 신념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거 참. 내가 진짜 이대로 죽는 건가? 이 정도의 돈이 있는데 건강만큼은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건가? 참 인생 허무하구먼. 처음으로 제가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병원을 자주 다니면서 건강 점검을 할 걸 그랬습니다. 뭐 이제 와서 그런 후회를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지만요. 저는 다음날 모든 가족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는 저의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기에 어쩌면 제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그날을 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었죠. 제가 눈을 감은 다음에 저희 재산 때문에 가족들끼리 물어뜯는 광경은 생각도 하기 싫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고 이러한 사실들을 가족들에게 털어놓고 그들에게도 마음의 준비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거라. 나는 얼마 전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수술받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더구나. 나이가 많고 이상한 병들이 많이 있는 상태여서 그렇다는구나. 오늘은 이 사실을 너희들에게 미리 말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모이라고 했다. 말해두는데 내가 죽고 나더라도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은 없어야 할 거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미 조치를 다 취해두었지.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자식들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남아서 형제들이 많다. 하지만 그것 이상의 재산이 있으니 서로 욕심은 조금씩 버리고 내 유언을 받아들여라. 그나저나 역시나 그놈 말이 맞았구나. 잔병치레 없는 놈은 한 방에 훅 갈지도 모른다는 그 말이. 처음에는 이제 갈 때가 되어서 저희 청각 능력까지 문제가 생긴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킥킥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저의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만 모이는 자리였는데 웬 처음 보는 젊은 동양인 녀석이 하나 있었죠. 그 녀석이 시건방지게 제 말을 끊고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해요.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하던 말씀이 생각나서 그만 실례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한국 병원에는 갈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이면 쉽게 완치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도 연세가 지긋하신데 한국에서 위암 수술 받으시고 지금은 저보다 건강하세요. 저는 웬 정신병자가 하나 들어왔나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족 모임인데 처음 보는 젊은 친구였기도 했고 우리 가족 중에는 아시아 계통과 결혼을 한 사람도 없었기에 분명히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의 의문은 금세 풀렸습니다. 저 녀석은 다름 아닌 제 손녀딸의 약혼자였죠. 아직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손녀딸이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온 모양이었습니다. 어휴, 만나도 저런 얼빠진 놈을 만나다니. 그것도지 운명이니 어쩔 수 없겠지. 짧은 순간에 손녀딸의 암울한 미래를 상상하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 청년의 말을 듣고 있던 저의 수행 비서가 갑자기 저에게
귓속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이 근질거려서 못 참겠다는 표정으로 지금 순간만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회장님, 저 친구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암과 관련하여 세계 각지의 병원들을 찾아보던 와중이었는데 한국이 그쪽으로는 미국과도 맞짱을 뜰 정도라고 하는군요. 허락해 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급하게 가족 모임을 마무리하고 한국의 병원과 의학 수준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저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한국은 이미 한참 전부터 미국과도 견줄 만큼의 의학 수준을 갖추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평소에 이쪽으로는 관심이 없어서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언제 한국이 그만한 의학 수준을 갖춘 거지? 잠깐의 쇼크가 있었지만 저는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날아갔죠. 하마드 씨, 더 늦지 않게 잘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수술 날짜 잡으시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하마드 씨에게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암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아직 전이가 심하지 않아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수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해당 병원에서 수술 일정이 아주 빡빡해서 내년은 되어야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지경이었는데 때마침 중간에 예약된 수술 예정자가 일정을 변경하는 바람에 아주 운 좋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천운이었죠.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복강경 수술은 수술 부위를 넓게 벌리지 않고도 수술이 가능한 기술이었는데 그 기술 덕분에 고위험군 요소들이 많은 저였지만 수술이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에반스 증후군까지 있는 저였지만 무사히 수술을 마쳤죠. 한국의 의술은 제가 생각하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면서 그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던 은퇴 후의 여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상상하기 시작했는데 어찌나 행복하던지.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억만금이 있어도 그건 무용지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날 이후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국에 오가며 진료받고 회복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죠. 참, 지금 생각해도 정말이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손녀딸이 한국인 약혼자를 만나고 저의 유언. 발표 자리에 그 친구를 데려온 것이 이토록 고마운 일이 될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덕분에 그 이후로 저는 한국 병원 측과 협업을 통해 투자를 유치했고 아직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손녀딸의 남편이 된 한국인 이서방에게 물었죠. 너희 할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길래 내가 유언하고 있을 때 웃은 것이냐고 말입니다. 아, 그거요? 우리 할아버지가 예전에 암을 진단받으시고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잔병치레 많은 논문 명줄이 길다더니 그거 닭의 헛소리구나. 한 달에 한 번씩은 병원 신세를 안 지면 생활이 안 되던 나인데 다 늙어서 암까지 걸리다니. 이런 제기랄. 이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좀 웃기신데 갑자기 우리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키읔키읔.